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남도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남의 미래 비전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가운데 전남의 한 중소업체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로쇠 농업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양 백운산 고로쇠에 대한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도가 미래 혁신 성장으로 야심차게 내세운 정책이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섬과 하늘, 바다 등 마르지 않는 천연 자원을 통해 전남의 천년을 이끌어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남의 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한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은 전남을 전국에 알리는 데 다시 한번 일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섬과 함께 해양, 하늘, 바람 등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의 혁신 성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번 블루 이코노미를 언급했습니다. 환황의 경제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 남포 시너지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전남도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앙정부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6대 전략 과제를 만들고 6개 팀 규모의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부 실무자는 물론 외부 자문위원 30명이 참여하는 블루 이코노미 포럼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선진 지역 벤치마킹과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등 국내 정책 쇼핑팀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정부의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인 과제는 국가 계획에 반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부품을 국산화하는 노력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전남의 한 중소업체가 반도체 제작에 꼭 필요한 코팅제 원료 생산 기술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해온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제작과 로켓용 부품에 쓰이는 코팅제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의 한 중소업체입니다. 천도가량 높은 고열을 견디기 위한 코팅제의 주원료는 세라믹. 이 업체는 7년의 연구개발 끝에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온 세라믹보다 성능이 우수한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라믹 입자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로 일본산 제품과 비교하면 약 60%가량을 줄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세라믹 입자가 뭉치는 것을 막는 유동화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만큼 코팅 기술력이 향상되고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향후에 이 소재가 공정에 접목된다고 하면 반도체 수입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이미 생산 라인에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앞다퉈 기술 제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에는 전남 테크노파크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수입 소재를 국산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공간에서 시험 생산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대기업 품질 검사 등 벽에 부딪혀 상용화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 일본 수출 규제로 수입산 부품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수 기술력을 국산화로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도가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를 다음 달 23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섬을 보유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수 30인 미만 섬과 읍면 소재지 섬에 대한 응모 제한을 배제했습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를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고 섬 관광객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화반 보조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KBS 보도 이후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특정 감사를 벌여 1학년 수학과목 기말고사 시험 문제 21개 문항 가운데 8개가 심화반 학생들이 쓰는 참고서에서 사실상 그대로 출제된 것을 확인해 담당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해당 학교 법인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 학사 운영 과정에서 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부교재 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션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가 튜브가 낀 통로에 갇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다른 펜션의 물놀이 시설 불법 영업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지자체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장을 갖춰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물놀이 시설인 원통형 미끄럼틀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고 시설 역시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입니다. 관광진흥법상 물놀이 시설 설치와 영업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이 펜션은 2015년에도 불법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지만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일단 편의시설로 해놓은 거거든요. 보트 슬라이드가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아요. 그리고 구명조끼라든가 저희는 뭐 안전에 관한 거 연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다 붙여놨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는 부랴부랴 철거에 나섰고 지자체도 뒤늦게 불법 설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좀 시설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 조치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의 또 다른 펜션에 있는 물놀이 시설도 불법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안전요원도 없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펜션 운영 관련해서는 군청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수영장 관련해서는 따로 진입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펜션 등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펜션의 물놀이 시설 불법 영업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어 백운산 고로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시도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고로쇠를 채취하러 눈 덮인 산길을 오릅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꼽아 수액을 채취한 뒤 통에 담아 직접 나릅니다. 전동 드릴이나 호스가 없던 시절에는 대나무 잎 등으로 수액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 때나 이럴 때는 도끼로 이렇게 나무에다 상처를 줘서 그 대잎을 꽂아서 그 녹그릇이나 항아리로 이렇게 물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 오랜 세월 이어져온 백운산 고로쇠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지금은 자문위원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운산 고로쇠 농업의 보존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도 접목이 되고 또 저희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우리 그 많은 전국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양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농가는 380여 곳에 연간 소득은 대략 34억 원. 백운산 고로쇠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여부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135km 해상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진앙은 북위 33.57도, 동경 124.81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22km입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비교적 약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진동 감지는 없었으며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빈석을 따로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트롯 목포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관련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며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열린 미스트롯 목포 공연에서 무대 앞자리에 예정이 없었던 내빈석이 마련돼 김종식 목포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고 이에 대해 관람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돼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광주고법은 김 씨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02년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와 압수조서 허위 작성 등이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꺾이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